간단한 이제 와인에 대한 개요, 와인이 어떻고 또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이어왔고 와인 역사 중심으로 한 쭉 거의 10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인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아, 많죠.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술 전문가 명우입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제 입으로. 아, 왜 그러십니까? 저 이 기자도 있습니다, 옆에요. 아, 근데 왜 오늘 안 계세요? 제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좀 메롱이라 가지고. 뭔 사고야. 지금 성형수술했구만. 아니에요. 노코멘트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분간 좀 멘트로만 참여하겠습니다. 목소리로만. 너무 잘생겨져서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예요? 뭐 없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나가려고 합니다. 뭔가요, 교수님? 그 간단한 이제 와인에 대한 개요, 와인이 어떻고 또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이어왔고 와인 역사 중심으로 한 쭉 거의 10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인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아, 많죠. 정말로 인류가 그 기록,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 나오는 술이 이 와인인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단순히 술이 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와인이 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교와 연결돼 있고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또 비싸잖아요. 위스키만큼 비싸요? 전체적으로 글쎄요. 이제 위스키보다는 쌀 수도 있는데 이게 도수가 훨씬 낮잖아요. 위스키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스키는 어떻게 맥주를 중요한 거고 와인은 이제 발효주니까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는 술이기도 하죠. 위스키보다는 와인이 훨씬 더 그 소비가 많이 되는 술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했다는 게 예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과실주부터 술이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과실주부터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와인이.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인류가 어떻게 와인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왔는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인 얘기하는데 저도 와인 가끔 먹는데 이게 와인이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뭐 제가 아는 건 그냥 레드, 화이트, 그다음에 샴페인 그 종류? 네네. 우선 그게 다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보면 한 7종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훨씬 많네. 일단은 레드 와인,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로제 와인. 로제. 네. 약간 빨갛지도 빨간색. 않고 하얗지도 않은. 오케이. 그리고 약간 오렌지 빛깔의 오렌지 와인이라고도 있어요. 응?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그 신조어긴 한데. 신기하네. 그러기도 하고 이 아이스 와인. 아이스 와인. 그리고 또 귀부 와인. 귀부. 귀하게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다. 와인. 희한하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7종류. 7종류. 네. 오, 신기하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레드 와인 같은 거나 뭐 화이트 와인은 잘 알고 스파클링이 샴페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네.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 중에 하나죠.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그 발포성 와인을 가지고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닌 곳에서 샴페인이나 이름 붙이를 못해요.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은 발포성 와인을 전체 다 딴 데 놔도. 그렇죠. 그럼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빨간색으로도 스파클링 와인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만드는 것도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품종을 어떤 품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자기 마음이죠. 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이 있고요. 레드 스파클링 와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8종류가 되는 거죠. 저는 스파클링이라서 하얀 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 화이트 와인. 있습니다. 한국에서 팔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로제 와인은 어중간한 느낌인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레드 와인은 적포로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간색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레드 와인의 그 색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안쪽은 파란색이니까 아닐 거 같고. 껍질이겠네요. 빨간색 나온 게. 껍질이에요. 레드 와인은 무조건
껍질에 있는 색을 얼마큼 잘 뽑아내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얼만큼 잘 뽑아내냐? 뽑아내냐. 예. 맞아요. 그거를 압착해서 적당히 눌러서 좀 덜 뽑아냈어요. 예. 그러면은 로제가 되는 거예요. 왜 덜 뽑아요? 그냥 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거 색깔을 무조건 다 도와주진 않죠. 아. 그리고 색깔을 다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껍질이 두꺼우면은 타닌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쓴맛. 네, 이제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로제 와인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중간한 타입이거든요. 적당히 잘 맞아요. 화이트 와인하고 적당히 아니 화이트 와인 음식과도 적당히 잘 맞고 레드 와인 음식과 적당히 잘 맞으니까 로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 껍질에서 색깔이 나오면은 화이트 와인은 원래 청포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청포도에 알맹이로만 만들어요. 껍질을 안 쓴다고? 껍질 안 써요. 네. 그래서 좀 더 화이트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에 껍질을 같이 썼다. 응. 그게 요즘 나온 오렌지 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녹색인데 오렌지색이 또 나온다고? 녹색이 아니죠. 예. 약간 오렌지빛까지 돌아요. 왜냐하면은 알맹이랑 같이 섞이잖아요. 아. 네. 두 개 섞이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또 좀 더 노랗게 약간 살짝 변합니다. 그러니까 청포도를 완전 다 으깬 거는 오렌지 와인. 네네네. 껍질 빼고 알맹이만 한 거 화이트 와인. 그러면 예를 들어 빨간색 포도에 껍질 빼고 알맹이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럼? 화이트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은 그럼 두 가지 화이트 와인이요. 방법이네요. 그쵸. 적포도에 알맹이만 갖고 하느냐, 응. 그리고 화이트 와인 알맹이만 갖고 하느냐인데 대부분 그래도 으깰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청포도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압착을 했었을 때 맑은 것만 뽑아서 하면은 적포도도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많이는 안 해요. 많이 왜냐하면 안 해요. 효율이 별로 안 좋지. 그렇죠. 힘들죠. 예, 할 수는 있어요. 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 있고. 그럼 맛이 좀 다르겠네요. 같은 화이트 와인인데 이게 뭐 적포도로 하냐 아니면 청포도로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맛이 좀 가르고 포도 품종에 따라 또 맛이 또 달라지고요. 그렇죠. 품종 따라. 그 오렌지 와인은 무슨 맛이에요? 약간 오렌지 맛 나는 그러니까 거. 오렌지 와인인데 약간 그 껍질에서 나오는 타닌감. 화이트 와인인데 약간 씁쓸한 맛이 있구나. 네네네. 약간 허브의 맛이 살짝 있는 거예요. 예. 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많이 달라지는 거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대? 정의를 좀 하자면 레드 와인은 적포도로 만들고 껍질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다 쓴다는 거죠. 그렇죠.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껍질을 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로제 와인은 적당히 압착해서 적당히. 레드 와인을 적당히 압착해서 좀 빨간 색깔이 좀 덜 나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섞는 경우도 있어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섞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섞는 걸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압착이에요. 오. 네. 섞는 것들도 정말 가끔 있어요. 오, 있긴 한데 신기하다. 그리고 오렌지 와인은 청포도를 가지고 껍질까지 같이 발효시킨 거. 껍질까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그 아이스 와인? 그건 뭐 얼려 먹는 와인이? 아이스 와인은 뭐냐면은 이 독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겨울이 좀 더 빨리 오잖아요. 예. 아무래도 프랑스보다 좀 더 위도가 높은 곳들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포도가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분이 좀 빠집니다. 당도가 확 올라가요. 당도가 확 올라간 것 가지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를 시키면은 당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술이 되기 전 무조건 주스여야 된다고. 그렇죠.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거잖아요. 네. 당이 알코올로 변하고도 당이 좀 더 남아요. 그러면은 술이 달아요? 달죠. 달죠. 예, 달죠. 예, 달아져서 그런 걸 약간 디저트 와인 형태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뭐랄까 이게 응축된 거니까 도수도 높고 이게 끈적끈적하고 막. 끈적끈적하죠. 꿀 같아요. 그래요? 예, 약간 꿀 같은 스타일의 약간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그런 부분이 있고 주로 이제 디저트 와인을 많이 마시죠. 디저트 와인으로 네. 다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포도 원액을 얼려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네. 인공적으로. 뭐 포도주 자체를 얼리는 경우도 있고요. 와인 네. 자체를 아니면은 포도 원액 자체만 얼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그 수분이 먼저 얼어요. 그리고 수분을 걷어내고 그 상태로 계속 발효를 시키면 굉장히 그 당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술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건 조금 더 저렴한 방식이에요. 만드는 방식. 저렴한 게 네. 원래는 그냥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겨울까지 있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원조고 그거를 약간 좀 쉽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뭐 포도즙 원액을 얼린다든지 아니면 와인 자체를 얼린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 귀부 와인은
전 귀부라고 해서 약간은 귀부인 할 때 네네. 그 약간 그런 여성스러운 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자는 똑같아요. 네. 귀할 귀자인데 부가 부패할 부자죠.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그 소테르니안 지역에서 그 청포도를 가지고 그 와인을 만드는데 얘가 잘못해서 그 상해버린 거예요. 키우는 과정에서.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얘가 그 곰팡이가 송송송송송송 구멍을 뚫어가지고 습기가 쫙 빠지거든요. 그 포도도. 약간 스타일이 아이스 와인과 비슷한 거예요. 아이스 와인을 얼려서인데 이 소테른 지방에서 만드는 이 귀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빠진 이 청포도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포도 열매 자체가 당도가 높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만든 게 이제 지금 말씀 귀부 와인 스타일인데 이게 원래는 뭐 원조는 뭐 프랑스 소테르는 아니고요. 헝가리의 토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그곳이 또 이걸로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그럼 잠시만요. 그 아까 말씀한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얼리는 거니까 굳이 품종을 뭐 레드로 그 뭐냐 빨간 와인으로 하냐 청포도로 하냐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아이스 와인이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시원하고 차갑게 마시기 위해서는 레드보다는 그 청포도 계열을 좀 많이 써요. 화이트 와인 계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 계열, 그러니까 청포도를 좀 많이 쓰죠. 그러면 귀부 와인도 청포도로만? 네, 청포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아이스 와인은 인공적으로 얼릴 수 있는데 귀부는 곰팡이니까 굳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건포도로 만드는 거예요. 건포도. 포도를 살짝 말려줘요. 안주로 먹는 그 건포도? 뭐 거기까지 건포도로 돼 있지는 않은데 좀 말려진 반건조 포도를 가지고 하면은 얘가 또 굉장히 또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귀부 와인이에요? 가지고 귀부는 귀하게 부패란 거고 얘는 일부러 말린 거고 살짝. 그건 또 다른 방식인 거네요. 맞아요. 예. 이 방식은 원래 당도가 낮은 포도를 가지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이제 좀 더 달달한 걸 만들어 보자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포도가 제대로 재배가 안 되는 곳에서 이 건포도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몰래 건포도를 갖고 왔다가 그 설탕 넣고 물 넣고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와인 빚어서 만들어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밀주로. 네, 옛날에 80년대 이제 그 외국 노동인들이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아이스, 그다음에 건포도, 그다음에 귀부는 세 가지는 다 엄청 달겠네요. 아이스 와인 그치 달죠. 귀부 와인도 달고 근데 건포도로 만든 대표적으로 이제 건포도라는 표현해야 되나 그 이탈리아의 아마로네 와인이라고 있는데 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드라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자체가 원래 살짝 당도가 부족했던 경우들도 있고 해서 건포도 와인은 뭐 꼭 그렇진 않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전체적으로 맛을 보면 흔히 아는 게 지금 레드는 약간 쌉싸름하고 씁쓸하는 그 맛, 화이트는 달달한. 달달하기보다는 그 포도의 맛이 쨍하고 나는 프레쉬함을 추가하죠. 네. 그리고 로제는 중간인 거죠. 중간 형태죠. 그러니까 적당히 맞고 적당히 올리고 적당히 타닝감 있고 적당히 타닝감 없고. 오렌지는 그 화이트의 쨍한 거에다가 쌉싸름 맛. 그렇죠, 맞아요. 맛이 좀 특이할 것 같다. 맞아요. 나머지는 뭐 달달한 거고 도수는 아이스가 높고.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고급일수록 약간 도수가 높은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아이스 와인은 보면은 얇아요. 얇은 게 그게 아이스구나. 네. 엄청 비싸던데. 아이스 와인이 아닌데 얇은 것들이 많아요. 엄청 비싸던데요. 네, 뭐 비싼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포도 자체를 얼려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가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 와인은 왜 얇냐? 얇은 이유가 있어요. 빨리 칠링되라고. 빨리 시원해지라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갑게 먹어야 되니까 또. 네, 맞아요. 예. 그럼 가격대로는 아이스가 제일 비싸겠네요? 가격 아이스도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차만별인데 직접 자기가 농사 지어서 일부러 포도를 얼려서 하는 이런 경우 되게 비싸죠. 자연적으로 얼리는 그러니까 거. 독일이나 캐나다 쪽이 되게 비싸기도 한데 뭐 독일 쪽이 좀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는 건 잘 없어요. 그래요? 네, 대부분 이제 뭐 봤었을 때는 10만 원 전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이스 와인 중에 최고봉이다라고 한 거 있지만 그것이 뭐 무슨 레드 와인에 뭐 몇 천만 원 뭐 이런 것들까지는 잘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비싼 와인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일 대중적인 와인이 또 레드 와인이잖아요. 응. 대중적이라는 뜻은 그만큼 즐긴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아,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비싸고. 제일 싼 것들도 많고 비싼 것도 많고 제일 많이 마시고. 아, 예, 신기하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로제 와인 경우도 네. 로제 와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압착을 해서 그 색을 뽑는 거다 보니까 양쪽에 둘 다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둘 다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식가들의 이 입맛을 정확하게 잡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무난무난한 맛인 거예요, 얘는. 대중적인 거네. 예, 좀 더 대중적인 거죠. 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제는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그러겠네요. 네. 극과 극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내 지갑을 열어서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라는 이런 마니아층은 좀 적어요, 로제는. 예. 아, 그 궁금한 게 이게 스파클링 와인이면은 제가 아는 건 샴페인인데 최근에 막 그 좀 유명해진 술이 있잖아요. 동페리뇽? 원래는 유명했죠. 그게 근데 샴페인은 아니잖아요. 샴페인이죠. 아 그래요? 샴페인이죠. 샴페인 지방에서 만들어진 술인 거예요? 그렇죠. 샴페인 주방에서 만들어진 거죠. 아, 근데 거기서 그 샴페인을 만드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연마하신 수도사 이름이죠. 아, 네. 원래 피에르 페리뇽이라는 그 수도사인데 도움은 이제 성스러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페리뇽을 나중에 거기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이름을 댔고 샴페인의 뭐 상당 부분 그 기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옛날에 이분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건 아니고 샴페인을 처음 만든 그 스파클링을? 네. 나중에 돈페리뇽을 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그러면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근데 신기한 게 왜 유럽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술을 잘 만들어? 우리나라는 불교는 못 만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찰에서도 곡차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안 그래요. 예, 마셔도 돼요. 예, 마셔도 불교에서 원래 스님들은 무슨 마시면 안 아니, 되잖아.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시대 넘어와서 더 그것이 더 까다로워진 건데 아, 이미 고려시대를 보면은 술 빚는 사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신기하네. 거기서 숙박도 하고. 오. 그러니까 유럽의 수도원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 수도원은 진짜 뭐 맛있는 맥주나 이런 건 다 수도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보면. 맥주, 와인, 치즈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뭐 사찰 음식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 전국을 다니다 보면 사찰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았고 술을 빚어서 이런 공양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와인 1편으로 해서 와인의 종류, 간단한 맛을 좀 보긴 했는데 교수님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많이 뭐 정말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발달을 해왔고 무엇보다도 와인 라벨들이 또 이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와인 자체가 지금의 트렌드가 굉장히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뭐 얼마나 마시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에서 그렇죠. 이제는 내가 뭘 마셨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MZ세대. 맞아요. 거기에 이 와인이 가장 과음이라는 이미지가 적어요. 과음의 이미지가 적다 보니까 분위기와 이 뭔가 내 스타일과 폼과 여러 가지를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실은 지금의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된 거죠. 소통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와인을 마시면 또 좋은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잘 걸어요. 예. 소통의 수단이 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와인 첫 편, 와인의 종류, 그리고 맛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와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 목소리로만 참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